차태성 대표와 결혼한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결혼식에서 도망친 임 회장의 진짜 딸, 임설아의 대역일 뿐이었죠. 그녀와 80% 이상 닮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녀 대신 결혼식장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임 회장은 1년 뒤 5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따님 찾으셨으면 빨리 교체해요. 이러다 배가 더 나오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고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저는 그날 밤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파리의 한 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누군가 저를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제 뺨을 쓰다듬고 귓가에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실컷 놀았으면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 남자, 차태성이었습니다. 차태성에게 대역으로 시집가게 된 건 정말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길거리에서 오징어 구이를 사 먹고 있었죠.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에게 붙잡혀 고급 세단에 강제로 태워지기 전까지는요. 30분 후 저는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제게 던졌습니다. 임설아, 이 못된 것. 결혼식에서 도망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몰랐더냐.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서.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남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제 피하기까지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큰일을 저지르고도 피할 생각을 해. 그는 옆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들고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거실을 뛰어다녔죠. 제가 임설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카카오톡 친구 목록과 모바일 신분증까지 꺼내 보여준 후에야 그는 제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겨우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딸과 우연히 아주 많이 닮은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사과의 의미로 제게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신나서 돈을 챙겨 떠나려는데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양지우 양, 보아하니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거래를 하나 제안하지? 성공하면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겠네.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혼식까지는 한 달, 딸인 설아는 도망쳤습니다. 만약 결혼식 전에 그녀가 돌아오면 5억 원을,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그녀를 대신해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1년만 버티면 진짜 딸을 찾든 못 찾든 50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정말 급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야, 이런 상황에서 한눈을 팔아. 차태성이 불만스러운 듯 제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일 침대에서 못 내려올 생각이야? 혼란스러운 회상에서 겨우 빠져나온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엄청 말 잘 들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 제발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차태성은 땀으로 젖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제게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악마처럼 속삭였죠. 늦었어.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도 임설아의 남편이 이렇게나 수요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임 회장은 분명 딸과 차태성의 결혼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고 서로 사진만 봤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설아와 정말 놀랍도록 닮았죠. 임 회장조차 믿지 못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똑같이 생긴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재벌집 아가씨가 될 꿈이 산산조각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뭐 어떻습니까? 아가씨 대역이라도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임설아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상견례, 데이트, 혼인신고, 결혼식까지 모두 제가 이를 악물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흔들리는 조명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설아 씨, 긴장했습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웨딩드레스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생리적 수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역을 하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어떻게 무성욕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차태성은 잘생겼고 키 185에 복근까지 있는 완벽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불을 꼭 껴안고 인생에 대해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차태성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죠. 왜 그래, 자기야. 잠기운과 만족감이 섞인 그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신혼 첫날 밤에 바로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다니. 저 너무 개방적인가 봐요. 그가 저를 다시 눕혔습니다. 둘째 날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남자와의 관계가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조금은 탐닉했던 것 같습니다. 차태성과 6개월간 달콤하게 얽혀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지. 임설아가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한 별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남자친구와 함께 잡혀왔는데 지금 단식투쟁을 하며 절대 자신의 신분을 되찾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요. 임 회장이 보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약간 흐릿했지만 임설아는 저와 80%는 닮아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저를 몰래 찍었나 싶을 정도였죠. 영상 속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제가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야 하는데요? 전 차태성 씨 싫다고 했잖아요. 저에겐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꼭 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태성이 언제부터 제 뒤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을 눌러 다시 재생했습니다. 울음 끝에 갈라진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흘러나왔죠. 차태성은 제 어깨에 턱을 기대고 어느새 그의 손은 제 잠옷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날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허둥지둥 영상을 껐습니다. 그의 넥타이가 어느새 제 손목을 휘감았죠. 그 영상 언제 찍은 거야? 그는 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둘러댔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예전에 찍은 거겠죠? 차태성이 넥타이를 더 꽉 조여 제 두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상냥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어쩌지. 우리 설아 씨는 내가 그렇게 싫다면서 결국 나랑 결혼까지 했는데. 저는 속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차태성의 이런 모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덜 무서운데 이렇게 부드러울 때가 정말로 두려웠죠. 해명할 거 있어? 없어요. 제가 무슨 해명을 하겠어요. 진짜 임설아는 정말로 그를 싫어하는걸요. 제가 침묵하자 차태성은 웃으며 명령했습니다. 똑바로 엎드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가 추궁했죠. 남자친구는 누구야? 맙서사, 임설아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대답을 피하자 그는 제가 무언가 숨긴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도 이성을 되찾고 제 목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결혼 전에 날 좋아하지 않았던 건 괜찮아.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상관없어. 이제 넌 내 거야. 오직 나만의 것이어야 해. 임설아 쪽은 아직 설득이 안 됐는데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늘 규칙적이던 주기가 이번 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차태성은 늘 피임을 철저히 했지만 딱 한 번 그가 이성을 잃었던 그날만 빼고요. 그날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지쳐 있었고 다음 날은 그와 다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냉전을 치르며 저를 달래느라 바쁜 그를 보느라 피임약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차태성은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먹는 날 무슨 약을 먹냐고 유심히 물어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왜 그때 피임약을 챙겨 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임신 확인 결과지를 손에 든 제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저는 결과지를 찍어 임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임설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저 임신했어요? 아직 바꾸실 생각이라면 서두르세요. 배가 더 나오면 늦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바꾸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제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엄마로 부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 회장은 아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1층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임 회장인 줄 알고 열어보니 차태성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저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생각 못했는데 오징어 구이가 먹고 싶어요.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기다려. 같이 사러 가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정말 춥네요. 그날 저녁, 저는 차태성과 마트에 가서 장을 한가득 봐와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겠다며 그에게 재료 손질을 시켰죠. 가장 귀찮은 일을 떠넘기니 제 요리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임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설아가 동의했다. 두 사람 가장 빨리 언제 교체할 수 있나? 저는 반사적으로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차태성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식탁을 닦고 있었죠.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리하고 바로 가서 같이 놀아줄게. 저는 고개를 숙여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차 대표가 출장을 가요? 그녀가 미리 와서 집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세요. 임설아 씨 카톡 아이디 주세요. 제가 차 대표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줄게요. 출장을 가기 전 차태성은 드물게 저를 괴롭히지 않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에 아직 생리 안 했지? 제 몸이 굳었습니다. 며칠 뒤에 검사 받으러 가보려고요. 또 생리 불순인가 봐요. 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면 같이 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가 꺼지고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침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쿵, 쿵.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차태성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저는 까치발을 들어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안 할래요. 안전하게 다녀와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기도. 집에서 안전하게 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가요. 늦겠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는 아쉬운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주 큰일이요.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차태성의 집에는 그의 물건을 제외하면 모두 그의 아내 김설아의 물건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가져갈 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대에서 루비 목걸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태성이 제게 준 첫 선물이었죠. 목에 걸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둘러대야겠습니다. 저는 다른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갔어요. 이제 와도 돼요? 돈도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저는 임 회장 댁에 들러 제 신분증과 여권을 되찾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10시간을 날았습니다. 가슴에 걸린 루비 목걸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꿈 같은 시간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될 겁니다. 비행기는 파리에 착륙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문득 차태성이 약속했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혼여행을 떠올렸습니다. 2주간의 신혼여행은 진짜 부부를 위한 것이었죠. 저 같은 가짜는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있는 차태성, 유럽에 있는 저, 그리고 한국에 있을 임설아.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태성과의 좋은 기억이라도 떠올려볼까 싶어 카카오톡을 열었다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와 연락하던 계정은 대역을 위해 만든 가짜 계정이었고 임설아가 돌아오면서 그녀에게 넘겨주었으니까요. 저와 그는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하고 불쾌했습니다. 지금 제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위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은행, 고객님의 계좌에 5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50억 5,042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쾌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란 사람 참 달래기 쉽네요. 젠장. 파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은 정말 평화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얀 비둘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다 제 곁으로 차례차례 내려앉았죠. 저는 한 웅큼의 곡식을 뿌렸습니다. 비둘기들은 날갯짓을 하며 달려들어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한 웅큼 더 뿌리자 또다시 정신없이 쪼아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마치 거대한 소금에 절인 계란 노른자처럼 지평선 너머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소금에 절인 계란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불타는 노을을 배경으로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이국에서의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저편으로 한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있었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배를 쓸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글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50억을 받았지만 수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돈이 많이 들 테고 부족하게 키우자니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아이 아빠는 이미 아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몰래 아이를 낳는 건 비도덕적인 일일까요? 그렇다고 낳지 않는다면? 제 첫 아이를 정말 이렇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한 달만 더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리자. 지금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다 차태성 때문이야.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약 먹으라고 말도 안 해주고. 정말 짜증나우. 그는 즐길 건 다 즐기고 모든 문제는 내게 떠넘겼어. 저는 지루한 마음에 남은 곡식으로 땅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먹이를 차지하려는 비둘기들이 제 기분처럼 동그랗게 모여드는 것을 보며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을 다 뿌렸을 때 누군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모이 다 줬어요? 저는 넋을 놓고 있다가 그 목소리가 아주 젊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괴짜 할아버지인 줄 알고 무심코 대답했죠. 네, 다 줬어요.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 보려던 순간 누군가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머리가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제 가짜 남편만큼이나 넓고 단단한 가슴이었습니다. 쌉쌀한 오렌지 잎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크고 건조한 손이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둘기 모이 다 줬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저는 억지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차태성. 그의 목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안 그래, 자기야? 바다 건너 출장 중이어야 할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아직 덜 놀았어? 더 놀고 싶어? 차태성은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어 자신의 손과 깍지를 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제 귓불을 가볍게 깨물었죠. 자기야, 내가 옆에 있어 줄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차태성은 저를 너무 꽉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껏 밀어내도 소용없었죠. 저는 화난 척했습니다. 미쳤어요. 공원에서 사람 붙잡고 누구더러 자기라는 거예요?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차태성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높이 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못할 텐데. 그는 저보다 20cm는 더 컸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어도 휴대폰에 손이 닿지 않았죠. 남의 물건까지 빼앗다니 죄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그는 태연했습니다. 응, 이제 자기, 나랑 같이 집에 가줄 수 있을까?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당신 아내는 임설하지, 내가 아니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오히려 그에게 가로로 번쩍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난 당신 몰라요. 아무한테나 자기라고 부르지 마요. 너한테만 자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버둥거렸는지 차태성은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후드티 모자를 꽉 쥐고 있어 도망칠 수 없었죠. 오빠, 누구세요?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타지에서 이러지 마요. 그는 저를 다시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호텔 가서 얘기해. 호텔 두 글자를 그는 유독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왜 남을 붙잡고 자기 아내라고 우기는 미친놈이 다 있단 말인가. 차태성은 더 이상 말없이 저를 안고 직진했습니다. 그가 예약한 호텔은 정말 컸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역시 달랐죠. 저는 그에게 침대 위로 던져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침대가 흔들렸고 저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차태성의 몸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그의 얼굴에 난 솜털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해명 시작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꼭 이 자세로 해명해야 하나요? 그의 손이 아래로 미끄러져 제 배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임신 중이라 안 돼? 제 머릿속으로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차태성이 함께 지내면서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사소한 일로 그를 화나게 했죠. 약속을 취소하거나 일부러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지루한 삶 속에서 가끔은 그와 다툴 이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차태성은 늘 제 유치한 생각에 잘 맞춰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사과를 하며 그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자기가 먼저 날 달래주고 나서 해명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의 자기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정말.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양지우. 넌 회사 근처 오징어 구이를 좋아하지? 고수 많이, 파는 빼고. 항상 2개씩 사서 다 못 먹으면 쓰레기통인 양 나한테 떠넘겼지. 넌 바디필로우를 안고 자는 걸 좋아하고 내가 그걸 다 버리면 나를 끌어안고 잤어. 잠깐만. 그래서 내가 산 바디필로우가 다 당신 짓이었어? 어쩐지 자꾸 베개가 사라지더라니. 넌 명령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널 압도하는 걸 즐기지.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넌 오히려 말을 더 안 들어. 거기까지 말한 차태성은 제 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자기야,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부드러웠나 봐. 그래서 도망치는 법까지 배웠어. 응?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차태성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죠? 이제 입 벌려. 망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타조가 되었습니다. 차태성이 저를 품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타조가 되었습니다. 자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 나부터 먹어.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먹었어요. 그가 제 고개를 돌려 키스했습니다. 제대로 된 거 좀 먹어. 배고플 텐데. 아, 그만 좀 말해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안 배고파요. 차태성은 이불에 말린 저를 통째로 안아 들었습니다. 자기, 그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아기 거북이 같아. 제가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나 거북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닮았네. 저는 볼이 빵빵해지도록 화를 냈습니다. 그가 제 입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속이 불편해. 저는 그의 입을 막아 더 이상 이상한 말을 못하게 하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타조놀이를 하는 동안 차태성은 호텔에서 가져온 음식을 모두 차려놓았죠.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이제 나 알아봤어?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를 찾았을까요? 차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듯 제게 음식을 먹여주기만 했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은 저는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차태성이 다시 다가와 키스하려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경고했죠. 당신, 결혼했어요. 차태성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다. 그 말을 듣고도 긍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썩은 배추나 다름없어요. 차태성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내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가 저를 힐끗 보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저는 약간 양심에 찔렸습니다. 바람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피운 사람은 2번도 피워요. 썩은 배추는 저한테 키스하면 안 돼요. 차태성이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전세 역전 잘하네, 우리 자기. 저는 쿠션을 안고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태성에게 발각된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차태성은 저를 끌어안고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양지우, 나 지금 엄청 화났어. 차태성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니까 즐거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내잖아요. 차태성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너야? 나랑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을 올린 사람도 너고. 모두 너야. 하지만 당신 아내는 임설하잖아요. 차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찾으러 오기 전에 이혼 서류 제출했어. 우리가 귀국하면 마침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날 거야. 그럼 난 다시 공식적으로 싱글이 되는 거지?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이혼하는 거라고? 차태성이 제 손가락에 깍지를 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화났어. 자기야, 나 좀 달래줘. 나 달래기 쉬운 남자야. 다행히 저는 강한 것에는 약하고 약한 것에는 강한 타입이었습니다. 차태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자 저는 바로 기세등등해졌죠. 정말 안 달래줄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후회하지 마.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30분 후, 저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저는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차태성이 제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는 잘 쓰지 않는 앱 아이콘 2개의 위치를 바꿔놓았죠. 이건 새 휴대폰이고 저는 그의 지문을 등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잠금을 해제했을까요? 제가 고개를 돌리자 차태성이 제 머리를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머리 다 말리고. 제 휴대폰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어요? 아, 맞다. 내 휴대폰으로 뭘 했어요? 차태성은 나쁜 짓을 하고도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무슨 나쁜 짓? 제가 당신을 달래줘야만 하는 그런 나쁜 짓이요. 그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고 제가 직접 찾게 했습니다. 저는 앱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SNS, 문제없고. 엔터테인먼트, 문제없고. 게임 아이템도 그대로. 도대체 뭘까요? 그러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못 본 척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차태성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불 밖으로 나와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다 제 잘못이에요. 화 풀어요. 네. 제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달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런데 차태성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딴짓하지 마.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달래야 하죠?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그를 달래왔는데 이번에는 차태성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허리를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딴짓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요. 처음부터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등에 뺨을 기댔습니다. 당신이 차이점을 알아챌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길 바랐어요. 그냥 제 욕심이 끝이 없었던 거예요. 임설아는 남자친구가 있고 차태성을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분명 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겁니다. 임설아는 여전히 제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었고 지난 이틀간 저는 SNS에 제 위치를 잔뜩 올렸습니다. 그걸 통해 제 위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냥 당신이 날 한 번 안아줬으면 했어요. 차태성 씨, 사실 나 당신 많이 좋아해요.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차태성은 자기가 달래기 쉬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달래기 쉬운 남자였습니다. 50억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죠. 그가 저를 눕혔습니다. 고작 50억 때문에 그렇게 좋아? 고작 50억이라니. 그 두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인가요? 고작 50억에 날 팔아넘기다니 정말 배짱도 없네. 지난번에 내가 사준 에메랄드 목걸이가 그것보다 비싼 건 알아? 지난번 그 에메랄드 목걸이가요? 저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이건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요. 차태성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남편 팔아서 힘들게 벌었지? 이 일은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군요. 저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만 좀 얘기해요, 제발. 여보, 제가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할 거예요? 응. 제 미소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 그럼 저기 소파에서 주무시죠. 오늘 밤엔 저 안고 잘 생각 마세요. 우리는 프랑스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차태성은 저를 찾기 위해 출장을 미룬 것이었고 저를 찾았으니 당연히 일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 저는 그를 데리고 예전의 그 작은 공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하얀 비둘기들이 하늘 가득 날갯짓하고 깃털 하나가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 차태성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할아버지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곡식 한 봉지를 더 사자 할아버지는 차태성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차태성이 저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남편입니다. 제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노인이나 속이고 말이야. 이제 차태성은 제가 도망갈까 봐 저를 허리띠에 묶어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다른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차태성은 자기 일을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놀았죠. 그의 업무 효율은 매우 높았고 남은 시간은 모두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안 가요? 차태성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 이혼 숙려 기간 끝나려면 아직 남았는데 한국 가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서 임설아 씨 마주치면 내가 또 호산한상 할까봐. 중국어 원문의 수이 기렁퉁을 뉘앙스를 살려 직역.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정말. 아마도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예전에는 가끔 침대에서 저를 설아야라고 부르기도 했고 생일 축하도 설아야, 생일 축하해라고 했으면서. 밉다, 미워. 정말. 어디에다 항의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평소에는 저를 자기나 여보라고 더 많이 불렀지만요. 차태성이 허리를 숙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우라고 부를게. 제 귓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자기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차태성의 목소리는 성숙하고 낮고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자기라고 부르는 건 정말 제 약점을 제대로 찌르는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부드럽게 저를 부르면서 행동은 조금 거칠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젠장.
저 정말 문제 있네요. 저는 몰래 차태성을 훔쳐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늘 제게 맞춰주었습니다. 휴. 차태성이 구청에 이혼 수속을 밟으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임설아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실 저와 그녀는 그다지 닮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 회장이 예전에 보내준 사진 속 그녀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이름처럼 티 없이 맑은 눈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임설아는 올프컷으로 머리를 자르고 애쉬 블루로 염색한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한 벨벳 셔츠에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죠. 우리가 오자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태성을 스쳐 제게 멈췄습니다.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임설아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이성애자인데요. 아, 역시. 사람 마음속의 편견이란 정말 큰 산과 같네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죽도록 좋아하더라고요. 이른바 편견이라는 것이 정말 이유 없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차태성은 제가 그녀와 오래 이야기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별다른 갈등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확인서를 들고 나오자 임설아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사줄게요. 고마웠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제게 50억을 주었는데 그녀가 제게 고맙다고 하다니. 상처받은 건 오직 임 회장님뿐인 세상이네요. 저는 임설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넋을 놓고 봐? 그녀가 좋아졌어? 이 말은 꼭 질투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는 거 맞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자한테까지 질투해요. 그가 제 손바닥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내가 아까 그녀 성 정체성을 물어봤잖아.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차태성 씨, 그녀는 이성애자고 저도 그래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고 저도 있고요. 쓸데없는 질투하지 마요. 전 당신밖에 없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구청 앞에서 키스했습니다. 지나가던 두 여자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와, 구청 앞에서 키스하네. 진짜 신혼인가 봐. 다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즘 연애도 힘든데 결혼했으면 뜨겁게 사랑해야지. 저분들은 신혼부부잖아. 키스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넌 언제쯤 저렇게 달콤한 연애 해볼래?